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선생님은 대전흥령초등학교 정영석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오늘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주 집중도 잘할 것 같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다가 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디어라는 게 뭐예요? 생각. 생각. 역시. 또 발명. 생각이나 발명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사실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단어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거기 뭐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 창의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낯설기도 하고. 자, 그러면 나는 혹시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선생님 좀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생각을 잘하고요.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주 떠오르고요. 그런 적이 많아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없어요? 생각은 많은데 아이디어는 없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릴 수 있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까 우리 친구가 발명이란 것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면은 또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명이 뭐냐? 자, 발명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될까요? 뭘 찾아야 될까? 아이디어. 좋아요. 또?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 불편한 점들을 찾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을 찾고 나서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바로 발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발명을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뭘 만들었어요? 좋아요. 또! 우리가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모방은 뭐예요? 따라하는 거. 그죠? 따라하는 거,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는 거, 흉내내는 걸 모방이라고 해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모방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떤 칠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자칠판이라고 하죠. 그럼 이 전자칠판이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뚱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 원래부터 우리는 뭘 쓰고 있었어요? 칠판. 칠판을 쓰고 있었죠. 칠판에다 선생님들이 분필로 판서도 하고 그림도 그렸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TV 모니터에서 영상이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칠판에 화면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화면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있던 아이디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합쳤더니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혁신적인 전자칠판이라는 발명품이 된 거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 그래요.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쓰는 나무 의자입니다. 나무 의자는 어떤 게 불편했어요? 그냥 완전히 움직일 때 띠띠띠띠. 맞아요. 움직이기 어려웠고 또 딱딱했어. 맞아.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들. 자, 이 의자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의자예요. 그죠? 나무로 되어 있죠. 튼튼하긴 하지만 딱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의자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데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 의자는요,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바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의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가 있어서 더 편하게 팔을 거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의자 푹신푹신. 그렇죠.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편리할 수가 있죠. 자, 완전히 새로운 겁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존의 의자를 조금만 개선했더니, 모방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져다니기 편한 의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뭘 만든 거예요? 캠핑용. 그렇죠. 접을 수 있는 캠핑용 의자.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건가요? 네. 아니죠. 기존의 아이디어에다가 살을 붙였더니 이렇게 좋은 발명품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명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조금만 개선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발명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레고. 레고. 그렇죠. 레고. 한 번씩은 다 가지고 놀아봤죠? 이 레고는요,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덴마크의 목수인 올레 키르크 크리스탄 얀센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레고를 발명을 하고 레고라는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레고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던 분이에요.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나무를, 물론 목수여서 나무를 잘 다루긴 했지만 나무를 이렇게 조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뭔가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조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장난감들을 쉽게 조립하고 새로운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무 대신 플라스틱이란 재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플라스틱도 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예요? 볼록한 레고. 볼록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반대편에는 홈을 파서 이것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레고를 발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레고를 가지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레고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F1 드라이버들이 실제로 레고로 만든 이 자동차를 타고 레이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발전된 레고가 나왔습니다. 실제 F1 드라이버들이 레고로 만든 그런 자동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 지금 해양톡톡 강의를 하고 있죠. 자,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레고로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레고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레고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레고를 단순한 놀이 도구로만 사용했을 때는 그냥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펜에다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붙일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펜이 됐죠. 자, 다양한 색상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놓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들고 다니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재밌는 시연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신발이죠. 이게 특별히 레고로서의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레고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뭔가 디자인적으로 재밌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발명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크록스 같은 신발 같은 데 보면은 자비추라고 해서 이렇게 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레고를 막 붙여서 꾸밀 수 있게 만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런 것을 발전시키면 친구도 멋진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레고를 디자인에만 적용을 할 거냐? 아니에요.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공부를 할 수. 맞아요. 우리 친구 중에 답변을 얘기한 친구가 있는데 점자입니다. 점자. 점자가 뭐예요?
맞아요. 시각장애인 있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점자를 읽어서 글을 익힙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레고로 만든 점자예요. 그러니까 블럭을 어떤 블럭인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떤 블럭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색깔도 구분할 수 없고 어떤 형태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 레고 블럭에 점자처럼 블럭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점자 레고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을 더 높여봅시다. 꼭 레고여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고로 뭔가를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려면 레고가 이미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근데 꼭 레고의 형태가 아니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만 빌려서 쓰면 여러분들도 멋진 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자, 레고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서로 결합돼서 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 그냥 컵에다가 한쪽은 볼록하게 한쪽은 오목하게 홈을 두니까 어때요? 여러 개를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재밌는 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컵에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신발.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에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방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미리 잘라두고 싶어요. 자, 미리 잘라두고 싶은데 지금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친구들이 지금 4명이 올지 5명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4명이 와도 바로 잘라놓은 대로 나눠주고 5명이 와도 바로 잘라놓은 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같은 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 파일을 미리 잘라두고 싶은데 최소한으로 자를 수 있는 그 조각 수는 몇 조각일까요? 5조각. 4명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남지 않고 나눠줄 수 있게 하려면 10조각은 되고 8조각? 8조각. 20? 잠깐만. 자, 일단 20조각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나 얘기 한번 해볼까요? 20조각이다. 4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죠?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0조각. 그죠? 4와 5의 최소 공배 20으로 하면 5명이 왔을 때 몇 조각씩 주면 돼요? 4조각. 4명이 왔을 때 5조각씩 주면 되죠? 정답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혹시 다른 생각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네. 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더 최소한의 조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도 비슷한 답을 해줬는데 8조각 어떻게 나왔죠? 4명이서 하면 4개씩 정말 4개가 나고 5명에서는 3개가 나오는 걸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방법은 달랐는데 어쨌든 정답은 맞습니다. 자, 보세요. 파일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랐냐? 크게 4덩이로 자르고요. 한 덩이는 어떻게 자르는 거야? 또 4개로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주면 돼요? 큰 덩이 4개 하나씩 주고 하나 잘라 놓은 거를 주면 되겠죠. 자, 4명이 왔을 때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조각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냈을 때 항상 친구들이 20조각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거 최소 공배수 20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20조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한 번 생각한 거에 대해서 절대 다른 답은 있을 수 없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 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생각은 이미 있을 거야, 이런 발명품은 이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이미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게 바로 심리적 관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면 이 심리적 관성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지금 필통에 가위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위 한쪽을 가위 한쪽을 없앤다. 그것도 좋죠. 자,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요, 2012년도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여기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가위의 손잡이를 쓸 때는 고리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위 손잡이를 만들고,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필통에도 들어가는 가위가 된 거죠. 자, 답이 나왔죠? 더 이상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이런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자, 중학생이 만든 발명품인데요. 이거는 여기다가 홈에다가 핀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가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앞에다 이렇게 접어놓으면요, 이 뾰족한 부분이 가려져서 안전하면서도 필통에 들어갈 수 있는 가위가 됐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나왔죠?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시중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펜 가위예요. 자, 같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건 정답이 많을 거야, 더 많은 정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더 이상의 답은 없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바다와 관련된 발명품들과 함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발명 쉽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발명 10계명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더하기, 두 번째, 빼기, 세 번째, 크기 바꾸기, 네 번째, 모양 바꾸기, 다섯 번째, 용도 바꾸기, 여섯 번째, 재료 바꾸기, 일곱 번째, 반대로 생각하기, 여덟 번째, 재활용하기, 아홉 번째, 아이디어 빌리기, 열 번째. 불가능한 발명 피하기.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더하기 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것을 두 개를 합쳐서 또는 방법과 방법을 합치면 좋은 발명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 지우개 연필 다 한 번씩은 써봤죠. 자, 이 지우개 연필 어떻게 발명이 됐냐? 한 미술가가요,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지우개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우개가 자꾸 없어지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한 번은 오른쪽에는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왼쪽에는 지우개를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땀이 차서 들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로 지우개를 매달아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달아 쓰는데 지우개가 고무니까 자꾸 끊어지고 부서지는 거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연필 뒤에다가 지우개를 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특허를 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개를 더하기만 해도 좋은 발명이 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스마트 워치. 시계와 핸드폰의 기능을 더하면 이제 스마트워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바다와 관련된 용품들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런 튜브들도 여러 가지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음료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탁자 같은 기능을 튜브에다 더한 겁니다. 그랬더니 물놀이 하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소를 튜브에다 적용을 했더니 이런 멋진 시소 튜브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튜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뭐랑 뭐를 더한 튜브가 있으면 좋겠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이 부여를 갔는데 강에 이렇게 버스가 가라앉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버스가 가라앉았을까? 아니요. 아니요. 물을 떠나는. 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네. 타봤어요. 와, 선생님은 이거 처음 해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강 위에 버스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많이 있어서 타본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수륙 양용 버스도 버스와 배를 더한 그런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부여가면 여러분도 한번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빼기 기법입니다. 빼기 기법. 여러분, 더해도 좋은 발명품이 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빼면 그것도 좋은 발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선 마이크 뭘 뺐습니까? 이상하게 생긴 네모세요. 오, 그렇죠. 선을 뺐죠. 네모, 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도 뺐고. 자, 좋습니다. 선을 빼니까 걸리지 않죠. 언제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죠. 자, 디지털 카메라입니까? 뭘 뺐을까요? 디지털 카메라? 뭐가 빠졌을까? 예전에 카메라에는 항상 뭐가 있었죠? 렌즈도 있고 또 항상 뭘 갈아 껴야죠. 그렇죠. 필름을 갈아 꼈어야 되죠. 필름이 없죠.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USB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진을 보고 출력도 할 수 있어요. 필름이 빠진 그런 빼기 그런 전략이 적용된 발명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바다에 어떻게 하면 이 발명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뭔 것 같아요? 왠지 그 물 그냥 사람 없이도 음. 갈 수 있게 만든 드론처럼. 맞아요. 여러분들 RC카라고 해서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차 장난감 한 번씩 해봤죠? 네. 마찬가지로요. 이건 수상용 안전 보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필요 없고요. 원격으로 조정하면 바다 멀리까지도 이 보트를 보내서 사람을 구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직접 보트를 타고 간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한 장소라면 그 구조하러 가는 사람들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없어. 사람을 뺀 거죠. 자, 그래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크기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좋은 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만 바꾸는 거예요. 자, 패드, 핸드폰. 자, 핸드폰도 미니가 있고 좀 큰 게 있죠. 자, 이렇게 크기만 바꿔도 발명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약간 디자인적인 건데 우리가 웨어팟이라고 해서 이런 이어폰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책가방처럼 만드니까 좋은 재미있는 디자인의 책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바다에서도 이렇게 크기를 바꿔서 적용된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요트, 배 맞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배는요 신석기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통나무 하나를 파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얇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처음에 배는 굉장히 작았겠죠. 근데 점점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또 배가 이렇게 얇고 짧으면 파도에 휘청휘청 거리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배가 만들어집니다. 자,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많이 태울 수 있는데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파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러니까 돛을 만들게 되죠. 돛을 이용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점점 배가 커질수록 돛의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돛이 없어도 되는 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빼기 기법을 이용해서 돛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죠? 프로펠러? 그렇죠. 프로펠러. 모터와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제 여객선과 같이 큰 배들은 돛이 없어도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배가 됐습니다. 배의 크기도 작아지면 작아진 대로 휴대성이 좋고 장점이 있지만 큰 배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요. 이 안에 수영장도 있고 호텔처럼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호화 여객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크기만 바꿔도 좋은 발명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산 쓰죠?
네. 우산 같은 거 또는 내가 들고 다닐 거 크기가 작아지면 휴대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양 바꾸기요. 여러분, 이 빨대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구부러져 있어요. 귀여워. 구부러져 있죠? 이 빨대를 처음에 발명했을 때는요, 어떤 어머니께서 아픈 딸을 간호를 하고 있었다고요. 아픈 딸을 간호를 해서 침대에만 누워 있는데 뭔가를 먹이고 싶은데, 물 같은 거를 먹이고 싶은데 이 빨대가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먹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물을 잘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빨대를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직선이었을 때 그냥 빨대의 용도와 구부러졌을 때 빨대의 용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모양만 바꿨더니 굉장히 좋은 발명이 된 거죠. 자, 비슷한 예로 병따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병따개를 쓰려면 두 손으로 사용을 해야 이 병이 움직이지 않고 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모양만 바꿨더니 한 손으로 쥐고 한 손으로 힘을 줘도 딸 수 있는 한 손 병따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 바다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튜브, 구명용 튜브라고 하면 보통 동그란 거를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형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구명 튜브를 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스카치 테이프 다 써봤죠? 롤 형식으로 모양을 바꿨더니 자, 이 구명 튜브를 멀리 두지 않고 좁은 공간에 둬도 빨리빨리 뽑아서 떼가지고 던져주면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자석으로 바꿔요. 맞아요. 오, 자석 아이디어. 자, 그렇게 자석까지 더하면 더 쉽겠죠. 그죠? 자석은 아니지만 이거는 홈을 껴가지고 쉽게 빠질 수 있게 떼어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튜브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부풀어 올라서 또 사람들을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롤 형태로 모양을 바꾼 구조 튜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양을 바꿨더니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튜브의 형태도 생겼어요. 자, 삼각형이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거든요. 흔히 그래서 구조물 중에 삼각형이 건축에도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바다의 파도에도 삼각형의 형태는 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필요할 때는 이걸 펼쳤다가, 그죠? 펼치면 또 평평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는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불빛도 나오고요. 실제로 GPS 기능도 작동이 돼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 디자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까요? 뭘 닮았나요? 피자를 닮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튜브인데 모양을 바꿨더니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원래의 크기는 요 가운데 있는 육각형 모양의 튜브만 있고요. 이거를 바다에 던지면요, 여기서 공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피자 형태로 크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물을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실제로 응급용품들 있죠. 굉장히 탈수 증상이라든지 다쳐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이 뚜껑을 열면 그런 응급용품들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서 모양을 바꿨더니 이렇게 멋진 발명품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용도를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물 뿌리기 한 번씩 사용해봤죠? 네. 예전에 물 뿌리기가 없을 때는요, 주전자를 이용해서 그냥 화분에 물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주전자는 우리가 컵에다 물을 따르고 사람들이 마실 때 많이 쓰지만 이거를 식물에 줄 때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끝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편리한 물 뿌리기를 만든 거죠.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을 했더니 그것도 발명이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바다와 관련된 이 용도 바꾸기가 적용된 발명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뭔 것 같아요? 목보호를 그렇죠. 목걸이. 목걸이죠? 목걸이인데 어떤 기능이 있어요? 목을 도와주는 거. 목을 보호해주고 또 사람이 물에 뜰 수 있게. 자, 우리가 흔히 물에 뜰 수 있게 부력이 있게끔 만드는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가지고 들어가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목걸이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 보게 됩니다. 편리하죠? 넘어지면 바로 음. 도색처럼 오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발명이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목걸이라는 것의 장점은 굉장히 휴대가 용이하다라는 것. 그죠? 그런 장점을 사용해서 그것의 용도를 바꿨더니 이렇게 좋은 발명이 된 거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금 바다에는요,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발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플랑크톤이요. 원래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미생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죠. 네, 이 플랑크톤의 용도를 바꿔서 이 친구들이 플라스틱을 분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미세 플라스틱 있죠?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 그런 조각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초류나 이런 것들이 먹고 나서 이런 것들이 또 물고기가 먹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먹으면 결국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여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 플랑크톤들이 이 플라스틱을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분해를 해주게끔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용도를 바꿔서 페트병을 분해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발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재료 바꾸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는데 이번엔 재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컵이 종류 중에 종이컵 있죠? 종이컵은 뭐가 편해요? 잡기 잡기 편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가볍다. 좋습니다. 깨지지도 않고 굉장히 유리컵에 비해서도 좋은 효과들이 있고, 이렇게 재료만 바꿨더니 좋은 발명이 됐죠. 이거는 뭐예요? 닭다리? 닭다리? 자, 이거는 박다리처럼 생겼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숟가락입니다.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요. 실제로 아까 바다에 환경오염이 많다고 했죠.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식물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고 먹고 나면 얘까지 먹어서 버릴 수도 있고, 얘를 아무데나 버린다 하더라도 식물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쉽게 썩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 되는 거죠. 자, 재료를 바꿨습니다. 원래 총이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탄피를 물로 바꿨더니 뭐가 됐어요? 물총. 물총이 됐죠. 물총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다치지 않게 했는데, 플라스틱 물총을 또 이렇게 막 던지고 하다가 다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스틸. 스티로폼과 같은, 그리고 스펀지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로 또 재료를 바꿨더니 더 안전한 물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바다에 몇 가지 더 재료를 바꾼 발명품들을 본다면, 자, 이런 배들은 재질을 투명하게 바뀌었더니, 재료를 바꿨더니 물속이 더 쉽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배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옷은요, 뭘로 만들어졌냐? 불가사리와 성게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적인 소재의 옷입니다. 이거는 쿨베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 왜 굳이 불가사리와 성게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었느냐? 왜 중요하냐면, 불가사리와 성게는요, 바다에 살고 있는, 여기 보이는 대표적인 해적 생물이에요. 해적 생물. 해적 생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해적이 뭐 합니까? 납치. 납치하고 약탈하고 그러죠. 이 생물들은요, 실제로 번식력도 굉장히 세가지고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어류라든지 어패류들 있죠. 굴이나 뭐 이렇게 뭐 조개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이것들 때문에 실제로 어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나 성게를 없애는데도 시간과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잡아서 버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좋은 성분들을 추출해서 옷을 만들어서 팔면 친환경적인 그런 옷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반대로 생각하기. 자, 반대로 생각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산 같은 것을 그대로 접으면은 보통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접는 거예요. 거꾸로 접으면 물이 다 이 안쪽에 모이겠죠. 그러면서 물이 흐르지 않는 우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피 흘러가지고 음.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장품인데 우리가 화장품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거꾸로 세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이 잘 나오죠. 이거를 바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터널이라고 하면 보통 뭘 뚫는 거예요? 보통 산을 뚫죠. 왜? 산을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야, 산 말고 바다를 한번 뚫어볼까?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예요? 해저 터널입니다. 이 해저 터널은 실제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보령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 해저 터널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나 건축물을 미리 만들어서 바닷가까지 운반을 한 다음에 침전시켜서 결합하는 형태로 만든다고 하고요. 실제 이 해저 터널을 뚫으면서 이 바닷물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빼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 해저 터널 만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해저 터널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꼭 해저 터널을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활용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물티슈 뚜껑 또는 쌈장 뚜껑,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콘센트를 보호할 수 있는 발명품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탁구공과 계란판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고요. 자, 재활용을 하면 뭐가 좋냐면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2배, 3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바다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자, 바다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폐그물이라든지 낚싯대,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획 도구들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해양 쓰레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여요? 동물들 또는 어류들의 목에 껴가지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많은 생물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명의 학생들이요, 메이커톤 발명대회라는 곳에 나가서 이렇게 바다입선이라는 멋진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이 발명품 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바다에 버려진 것들 바로 풀어지게. 또 뭘 담을까? 여기다가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자, 이거 통발이라고 하죠. 통발을 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었는데요. 자, 실제로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이렇게 폐통발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거를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휴대가 용이하고, 여기다가 쓰레기 이렇게 비닐봉지를 넣고 이걸 나중에 뺄 때도 이렇게 압착해서 빼면 되니까 편하죠. 그리고 통발이 버려져서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는 좋은 발명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이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대회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요,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활용한 바다와 관련된 그런 발명대회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매년 열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3회 대회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8월 29일,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와 관련된 해양 폐기물들을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 대상을 받으면 이렇게 100만 원의 부상까지도 지어주는 굉장히 훌륭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국립울진해양과학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자, 아이디어 빌리기인데 이거 좀 징그럽죠? 빨리 넘어갈게요. 사진은.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벌레들이 붙어있는 끈끈이 봤죠? 자,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라는 그런 기법인데 어떤 사람이요. 사업이 망해서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가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다가 저 천장을 보니까 이 끈끈이에 막 파리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럽잖아. 식당에서 막 이런 벌레들을 보면서 밥이나 먹고 있는 내가 너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쥐가 많았거든요. 이 접착력을 더 세게 하고 여기다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주면 야, 이 쥐도 잡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쥐 잡는 끈끈이를 만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죠? 모방을 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서 정말로 큰 사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생체를 모방한 그런 기술들도 아이디어를 빌린 거예요. 이건 어디서 아이디어를 빌렸냐?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빌린 겁니다. 여러분, 벨크로 알죠? 벨크로 찍찍이 알죠? 이 찍찍이 같은 경우는 독고마리라고 하는 생물에서 갈고리가 있는 독고마리에서 따온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갔다 왔더니 강아지 털에 여러 가지 씨앗들, 이런 독고마리 씨앗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떨어지지도 않네? 이렇게 불편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양을 잘 분석했더니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갈고리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벨크로라는 것을 발명하게 된 거죠.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거북이의 등껍질이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거북이의 등껍질에 보면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를 이용해서 골프공을 만들었더니 골프공이 훨씬 더 잘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파리가 있는데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죠. 뼈 없이 유연한 연체 동물. 근데 해파리의 움직이는 모습을 따가지고 다양한 로봇들을 만들어서 지금 해양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해파리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복 알아요, 여러분? 네. 전복 맛있죠? 전복의 껍데기가 정말 튼튼하다고요. 이 전복 껍데기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탄산칼슘은 어떤 성분이냐?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쓰는 분필이요. 분필은 쉽게 잘 부러지죠. 근데 전복도 같은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복은 너무 튼튼한 거야. 자세히 봤더니 같은 탄산칼슘인데 분자 구조가, 배열된 구조가 달라져서 이렇게 튼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자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장갑차, 탱크의 외피입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상어의 비늘 있죠? 상어는 비늘에 있는 돌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영복을 만들었더니 실제로 수영 선수들의 기록이 훨씬 더 빨라져서 수영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수영복 때문에 기록이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상어의 비늘의 모양을 이용한 수영복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아이디어를 내고 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우리 바다와 관련된 발명품들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문어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문어의 그 빨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명을 한 것들도 많이 있죠.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붙이는 고리 같은 것들, 좋아요. 그런 것들도 생체 모방을 이용한 기술이죠. 우리 친구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발명가,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